김정희욱 씨 팔는 평생 집안일을 맡고 남편 박인호 70는 외면만 했다. 결혼한 지 40년. 그녀는 평생 집안일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남편 박인호는 집안일에 손 한 번 대본 적 없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이었다. 그녀는 참았다. 아이들을 위해서. 외도는 결혼 초부터 계속됐고 그때마다 애들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자는 시댁의 압박은 반복됐다. 남편의 첫 외도는 결혼 5년 차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이야, 남자란 게 다 그래. 애들 생각해서 참아. 그녀는 참았다. 두 번째 외도는 결혼 15년 차였다. 신우이가 말했다. 언니 이혼하면 애들만 불쌍해. 그냥 모른 척해. 그녀는 또 참았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녀는 세는 것도 그만뒀다.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조용히 살겠거니 했지만 남편은 늦은 나이에 더 대담해졌다.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조용히 살겠지.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주변 요가센터 강사 서미라 45와의 외도는 도를 넘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회의 있어. 늦을 거야. 친구 만나 자지 마. 거짓말인 걸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정희의 휴대폰에 남편의 외도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를 열었다. 이제 이노 씨는 제 겁니다. 쉬세요. 그녀는 숨이 멎었다. 다시 읽었다. 이제 이노 씨는 제 겁니다. 쉬세요. 손이 떨렸다. 정희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고 천천히 화면을 껐지만 안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인내가 툭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40년간 쌓아온 참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쉬세요. 내 남편이 내 거라고? 그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분노만 남았다. 그날 이후 정희는 말 대신 관찰을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도 늦어? 응, 저녁은? 밖에서 먹어.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다. 그녀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남편의 행동, 통화 기록, 외출 루트,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시간을 적었다. 오후 7시 30분 외출, 오전 2시 귀가,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XX 호텔 마이너스 25만 원, XX 레스토랑 마이너스 18만 원, XX 백화점 마이너스 60만 원, 통화 기록도 캡처했다. 서미라 마이너스 통화 45분, 서미라 마이너스 통화 1시간 20분. 그는 몰랐다. 정의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한 달 동안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 평소처럼 외도를 했고 평소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는 아내가 여전히 참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혼 못해. 40년을 참았는데.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정의가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가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딸 소연이 집에 왔다. 엄마 괜찮아?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빠가 또 외도하는 거 알아? 알아. 소연은 화가 났다. 엄마 왜 참아? 이혼해. 정의는 미소 지었다. 이혼할 거야. 소연은 놀랐다. 정말? 응.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정희는 노트를 꺼냈다. 한 달간 기록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노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렇게까지. 이제 끝낼 거야. 제대로.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결혼 사진 속 젊은 남편. 그때는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40년을 참았어. 이제 충분해. 그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다. 내일 변호사 찾아가기. 증거 정리. 재산 목록 확인.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오늘도 늦을 거야.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조심해. 남편은 나갔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 시작이다. 정희는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선물 영수증,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두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USB에 정리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전 정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남편의 서랍, 옷장, 차 안, 심지어 서재까지. 남편은 조심성이 없었다. 증거를 숨기지도 않았다. 서랍 안에서 명품 가방 영수증이 나왔다. XX 백화점 마이너스 에르메스 버킨백 마이너스 1200만 원. 그녀는 그런 가방 받아본 적 없었다.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다. 제주도 XX 리조트 마이너스 스위트룸 마이너스 2박 3일. 그녀는 남편과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었다. 남편과 서미라가 웃으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녀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모든 증거를 스캔해서 USB에 저장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쌓았다.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는 말했다. 며칠 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딸 소연이 소개해준 여성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참고 사신 것 같습니다. 정희는 USB를 건넸다. 이게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확인했다. 사진, 영수증, 문자,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감탄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남편분, 법정에서 절대 유리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함께 준비하죠.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먼저 남편분의 재산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1. 남편의 재산 흐름 추적. 변호사는 설명했다. 남편분이 외도녀에게 얼마나 돈을 썼는지, 재산을 빼돌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희는 통장 사본을 꺼냈다. 이게 남편 통장이에요.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요. 변호사는 확인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유출이네요.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2. 외도녀와의 연락 패턴 확보.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외도녀와의 연락 패턴도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SNS 모두요. 정희는 캡처한 문자들을 보여줬다. 이게 외도녀가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변호사는 문자를 읽었다. 이제 인호 씨는 제 겁니다. 쉬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네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도장을 잠시 감춰 불필요한 자산 변동 차단. 변호사는 중요한 조언을 했다.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장을 숨기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남편의 도장을 찾았다. 서재 서랍 안에 있었다. 그녀는 도장을 꺼내 자기 방 금고에 넣었다. 이제 함부로 못 움직이겠지. 4. 이혼 신청과 동시에 남편의 계좌 일시 압류 진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 신청과 동시에 남편 계좌를 일시 압류할 겁니다. 재산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요.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정희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감정적 상처보다 현실을 지키는 선택을 우선으로 둔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정희는 생각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40년 동안 그녀는 감정에 휘둘렸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다. 아이들을 위해 참았다. 체면 때문에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현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재산, 집, 노후, 자존감,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딸 소연은 말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다 가져가야 돼. 그날 저녁 소연이 집에 왔다. 엄마,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응, 어땠어? 잘 됐어. 증거도 충분하대.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다 가져가야 돼. 40년 동안 아빠한테 준 거, 이제 돌려받아야 해.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럴 거야.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정희는 결심했다. 평생 줬으니 이번엔 내가 가져갈 때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0년. 그녀는 평생 남편에게 줬다. 청춘도, 시간도, 사랑도, 돈도. 하지만 남편은 배신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 주지 않아. 이번엔 내가 가져갈 차례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은 차갑고 단단했다. 며칠 뒤 정희는 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집, 차, 예금, 주식, 보험, 모든 것을 리스트로 만들었다.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답장을 보냈다. 완벽합니다. 재산 분할 70% 이상 가능합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늦어. 정희는 평소처럼 말했다. 그래, 조심해. 남편은 나갔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증거 마이너스 완료. 변호사 마이너스 완료. 재산 목록 마이너스 완료. 도장 숨김 마이너스 완료. 다음 단계 마이너스 이혼 신청.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정희는 남편이 외출한 날 그의 아지트를 직접 찾았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말했다. 오늘 골프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조심해. 남편은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갔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골프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매주 토요일 같은 레스토랑에 갔다. XX 레스토랑 마이너스 강남.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탔다. 강남 XX 레스토랑으로 가주세요. 30분 뒤 그녀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식당 구석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잠깐 둘러볼게요. 정희는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남편 박인호와 서미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남편은 서미라의 손등에 키스했다. 서미라는 수줍게 웃었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희는 가만히 휴대폰으로 영상만 촬영했다. 남편이 서미라에게 선물 상자를 건네는 장면. 서미라가 선물을 열고 기뻐하는 장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 모두 녹화했다. 그 순간 서미라가 정희를 발견하고 비웃듯 말했다. 정희가 촬영을 마치고 휴대폰을 내리려는 순간 서미라가 그녀를 발견했다. 서미라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었다. 아직도 참으세요. 이제 보내드릴 때 아닌가요? 남편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정희야, 정희는 담담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서미라는 계속 말했다. 인호 씨는 이제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이해해 주세요. 정희는 웃었다. 차갑게. 정희는 맞받아치지 않았다. 대신 짐작도 못한 말을 했다. 서미라는 정희가 울거나 소리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 이름, 주소, 재산 상태 다 알고 있어. 이제 당신도 책임질 일 많을 거야. 서미라는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다 녹화했어.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보냈지. 서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정희야, 이쯤에서 그만하자.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만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남편은 당황했다. 정희야, 진정해.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할 말 다 했어. 정희야, 다음엔 법정에서 보자. 정희는 돌아섰다.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그리고 영상을 저장한 뒤 돌아섰다. 식당 밖으로 나오며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부터 남편의 재산 압류 통지서, 소환장, 조사 요청서가 연달아 날아갔다.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증거 확보했어요. 영상도 있어요. 변호사는 만족했다. 완벽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우편물이 도착했다. 재산 압류 통지서. 남편은 봉투를 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정희는 평온하게 말했다. 이혼 신청했어.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했지. 정희야,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며칠 뒤 또 우편물이 왔다. 법원 소환장. 남편은 소환장을 받고 떨었다. 정희야, 이거 취소해. 제발.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시작했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 40년 동안 나한테 체면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과 외도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미라에게도 우편물이 도착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통지서. 서미라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한테 소송장 왔어. 어떡해. 나도 왔어. 재산 압류됐어. 이거 진짜야? 정말 소송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서미라는 울었다. 오빠 어떡해. 나 돈 없어. 어떻게 배상해. 남편도 패닉이었다. 나도 모르겠어. 변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정희에게 애원했다. 정희야, 제발. 이거 취소해줘. 정희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안 돼. 정희야, 우리 평생 부부였잖아.
부부, 너 혼자 부부였지.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희는 차갑게 웃었다. 40년 동안 들었던 말이야. 이제 안 믿어. 그날 밤 정희는 딸 소연에게 전화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소송 진행 중이야. 재산 압류도 됐고 잘했어, 엄마. 아빠 반응은? 패닉 상태야. 외도녀도 마찬가지고. 소연은 웃었다. 잘 됐다. 엄마 끝까지 밀어붙여. 그럴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간다. 며칠 뒤 남편은 집에서 나갔다. 짐을 싸서 나갔다. 정희야. 나 당분간 밖에서 지낼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간 뒤 집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드디어 자유다. 남편은 정희에게 찾아와 외쳤다. 정희야.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체면이. 일주일 뒤 남편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희야. 문 열어. 정희는 문을 열었다. 남편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며칠 사이 늙어 보였다. 정희야. 이건 너무하잖아. 정희는 담담하게 물었다. 뭐가 너무해? 재산 압류하고 소송하고 이게 부부가 할 짓이야? 외도하고 거짓말하는 게 부부가 할 짓이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해? 정희는 차갑게 웃었다. 체면. 40년 동안 나한테 체면 있었어? 정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정희는 거실 탁자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놓았다. 재산 분할 7030, 위자료 고액 청구, 외도 사실 입증 자료 전체 목록. 남편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뭐야? 변호사가 준비한 거야. 재산 분할 비율이야. 70%? 너무 많잖아. 40년 동안 내가 집안일 다 했어. 당연한 거야. 남편은 서류를 넘기며 떨었다. 위자료 항목을 보고 숨을 삼켰다. 위자료가 이렇게 많아?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변호사가 최대한 받아낼 거래. 남편은 주저앉았다. 정희야, 이러면 나 파산해. 내가 40년 동안 파산당한 거 알아? 심지어 외도녀 서미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갔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서미라한테도 소송 들어갔어.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 미라한테도. 당연하지. 배우자 있는 사람 유혹했으니까. 얼마나 청구했는데? 5천만 원. 남편은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미라가 어떻게 그 돈을 내? 그건 미라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감싸쥐었다. SNS로 남편과 함께 부부관계가 끝났다며 올린 글까지 증거가 되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다. 서미라의 SNS였다.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예요. 사진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셀카가 있었다.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 남자친구 멋지네요. 서미라가 답글을 달았다. 남자친구 아니고 거의 남편이에요. 히읗히읗 원래 부인이랑은 끝났대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미라가 잘못 쓴 거야. 잘못. 이게 증거가 돼.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한 거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며칠 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희는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서미라예요. 서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미라는 울고 있었다. 제발 고소는 빼주세요. 저 5천만 원 어떻게 내요? 저 파산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노 씨 안 만날게요. 이미 늦었어.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에게 어머니 소리 들을 이유 없어. 법대로 가. 서미라는 계속 울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에게 어머니 소리 들을 이유 없어. 서미라는 숨을 삼켰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어머님은 쉬세요라고 문자 보냈어. 나를 모욕했어. 그건 제가 정신 없어서. 법대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주변 사람들은 정희가 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정희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힘을 꺼낸 것뿐이었다. 며칠 뒤 정희는 친구들과 만났다. 친구들은 소문을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야, 소송한다며? 진짜야? 응.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정희, 너 완전 달라졌다. 예전엔 참기만 하더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있던 힘을 꺼낸 거야. 친구들은 감탄했다. 대단해. 끝까지 가. 그럴 거야. 며칠 뒤 남편의 형이 찾아왔다. 재수 씨, 이건 좀 심하잖아.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야 해? 정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형님,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그게 40년 동안 저는 가족 대접 받아본 적 없어요. 외도할 때마다 참아라 했잖아요. 형은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이제 법대로 할 거예요. 형님도 이해해 주세요. 형은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그날 밤 정희는 딸 소연과 통화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응.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아.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자랑스러워. 고마워. 정희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당당했다. 눈빛도 달랐다. 이게 진짜 나구나.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남편도 변호사와 함께 왔다. 조정실에서 판사가 말했다. 양측 합의 가능하신가요?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다. 재산 분할 5,050 제한합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말했다. 거부합니다. 7,030 요구합니다. 남편은 소리쳤다. 70%는 너무 많아.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40년 동안 집안일 다 한 대가 해요. 당연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자료 보니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조정은 결렬됐다. 결국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게 됐다. 정희는 법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석 달 뒤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정희는 딸 소연과 함께 법원에 갔다. 남편도 변호사와 함께 왔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천천히 판결문을 읽었다. 아파트 70%, 지분 정의,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예금 절반 이상 정의,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위자료 정의, 남편의 어깨가 떨렸다. 외도녀 서미라 정의에게 손해배상 지급, 섬이라는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남편은 별도 감시 조치,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결을 들은 순간 정희는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희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소연이 그녀를 안았다. 엄마 해냈어.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도 아니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런 느낌이었다. 4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시댁의 며느리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김정희로 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 체면이라도 챙기려는 듯 말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짐을 몇 개 가방에 넣은 모습이었다. 정희야, 정희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들어와.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서서 말했다. 정희야. 그래도 우리가 평생 부부였는데. 정희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평생 부부였던 게 아니라 평생 나만 부부였던 거야. 이제 끝이다.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평생 부부! 응. 우리가 40년을.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부부였던 게 아니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평생 나만 부부였어. 너는 부부였던 적 없어. 정희야. 너는 외도하고 거짓말하고 나를 무시했어. 그게 부부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다. 문을 닫자 남편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정희야, 미안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다. 정희는 문을 닫았다. 쾅! 남편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정희는 문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정희는 새롭게 단장한 집 안으로 들어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쓰던 마음을 이제는 자신에게 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희는 집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다.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남편의 옷, 신발, 사진, 물건들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다. 거실에는 화사한 꽃을 놓았다. 침실에는 부드러운 이불을 샀다. 주방에는 예쁜 그릇들을 샀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쓰던 마음을 이제는 자신에게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희는 헤어샵에 갔다. 단발로 잘라주세요. 디자이너가 놀랐다. 어머님, 긴 머리 오래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지만 당당했다. 이게 나구나. 정희는 요가 수업도 등록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새로 시작해요. 요가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수업 후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다. 어머님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힘드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요. 며칠 뒤 정희는 여행을 갔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남편과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다. 제주도 바다는 아름다웠다. 정희는 바닷가를 걸으며 깊게 숨을 쉬었다. 이게 자유구나.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김정희로 산다.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도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새로운 시작이다. 며칠 뒤 딸 소연이 전화했다. 엄마 어때? 제주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엄마 목소리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정희는 웃었다. 행복해. 정말로. 일주일 뒤 정희는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이 조용함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 한 잔. 혼자 마시는 차였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서미라에게서 입금 통지가 왔다.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입금 완료. 정희는 통장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게 중요했다. 며칠 뒤 남편의 형이 전화했다. 재수 씨, 인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건 형님 동생 문제예요. 그래도 좀 봐주면 안 돼요? 형님, 전 40년 봐줬어요. 이제 됐어요. 형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와인을 마셨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 마시는 와인이었다. 남편과 마셨을 때는 쓴맛만 느껴졌는데 혼자 마시니 달았다. 정희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했다. 나에게 건배. 새로운 시작의 건배. 자유의 건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정희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 후 정희는 자기 인생을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었다. 저녁에는 요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여행을 갔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도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 1년 뒤 정희는 카페를 차렸다. 작은 카페였지만 그녀의 꿈이었다. 정인의 카페. 간판을 달고 정희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뤘다. 카페 오픈 첫날 딸 소연이 왔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응. 정말 행복해. 소연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내 카페를 열었다. 평생의 꿈이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 인생에.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